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화요일 아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담아 봤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 이게 가장 눈에 들어와요. 이찬원님이 어제 더트롯쇼 이제 풍등에서 1위를 했다. 저는 어제 본방송을 보지 않아서 몰랐지만 자, 명예전당에 입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임영웅님이 런던보이 2위를 차지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트롯쇼 시스템이 맞다면 이제 이찬원님의 풍등이 빠지고 명예전당에 갔으니까요. 또 다른 1위 후보곡이 올라올 텐데 자, 그렇게 되면 여전히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노래가 남아있느냐,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라는 내용을 제가 어제 마지막 영상에 전달을 해 놓았으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그 영상 시청해 보시면은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참, 이런 방송사의 횡포들이 참 가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 아티스트를 활용하려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영웅시대 팬분들은 그저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힐링이 되면 되고 임영웅님 역시 자신의 노래를 듣고 힐링하시는 영웅시대 분들을 보며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데 참 이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살기에는 임영웅님의 이 스타성이 너무나 막강하고요. 또 임영웅님이 스타성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에는 영웅시대 분들이 소천사님들처럼 되어서 보호해주고 내 아티스트를 아끼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는 그래도 미미하다라고 하지만 방송사에서 저렇게 해버리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형 유튜버가 임영웅 가수는 그냥 트롯 가수에 불과하다 라고 외치는 것과 저렇게 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영웅님을 트롯 가수로 점 찍어버리는 건 그 영향력에서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하여 우리는 위를 보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쭉 보니까 이런 영상이 또 어제 올라왔습니다. 임영웅님의 쇼츠 채널에 올라온 거죠.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인터뷰 영상을 이렇게 짤막하게 올린 건데 임영웅님의 영화를 보고 나도 조만간 봐야 되겠다. 과연 어떤 영화가 탄생했을지 너무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영화 보고 나서 감상문 써주실 거냐? 라고 했더니 임영웅님이 대차게 뭐라고 했죠? 아니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단호박도 세상에 이렇게 단호한 단호박이 없을 정도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요걸 모아놓은 것 같아요. 또 나아가서는 이렇게 촬영지에 있었던 미니어처, 이 건축과 학생들이 이렇게 건물 같은 거 확 만들 때 이런 모형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 인터뷰한 이 장소의 어떤 그 건물을 외관을 이렇게 해놓았던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임영웅님이 내가 학창 시절 때 이거 학교에서 이런 거 수업하면은 대충 하기 싫어가지고 정말 엄청 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가고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하니까는 지금 이 PD님이 뭐라고 하죠? 그럼 나중에 요거 컨텐츠 한번 유튜브 컨텐츠로 한번 하면 안 되냐. 단호하게 임영웅님이 대차게 거절하죠. 역시 단호한 남자입니다. 팬들에게는 so sweet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확연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스타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 쇼츠 영상만 봐도 재밌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 쇼츠 채널이 굉장히 열의를 하고 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니어 세대 분들만이 아니라 젊은 MZ 세대들도 대거 유입될 수밖에 없는 임영웅님의 이런 엄청난 영향력들이 행사되고 있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튜브 내에서 임영웅님의 파워가 막강한 것이 또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권도훈 군이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노래를 또 이렇게 커버를 했어요. 사실 뭐, 이 권도훈 군이 임영웅님이 거의 롤모델이다시피 열심히 이 방송 활동과 트롯 가수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데, 뭐 임영웅님의 노래도 굉장히 많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런던보이까지 최근에 노래를 커버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했어요. 영상으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노래를 정말 열심히 불렀는데, 약간 그런 희망 아니겠습니까? 트롯 가수로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꼭 트롯만을 고집할 필요 없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새로운 장르가 생겼을 때 도전할 수 있다. 약간 이런 희망의 롤모델이 된 것이 저는 아티스트 임영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 트로트 가수들에 대한 이런 대우는요, 업계에서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을 많이 도는 행사형 가수로서 취급을 받았던 것도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트로트라는 장르와 이 트로트라는 장르의 노래를 부르는 트롯 가수들의 위상을 엄청나게 격상시켜 놓은 것이 누구죠?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권도훈 군처럼 이제 막 트롯 가수로서 시작하는 이런 친구들, 또 더 어리거나 무명 가수들, 그저 트롯 노래를 부르며 행사장만 근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전근근하는 그런 임영웅님이 겪어왔던 무명 시절의 서러움만을 겪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세상의 새로운 모습이 임영웅님을 통하여 탄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후발주자로 나서는 이들에게 얼마나 이 포문이 크게 열려 있습니까?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우리 아티스트가 업계에 선사를 했다. 그러니 뭐 레전드 오브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노래를 시작하는 10대 친구들 사이에서는 임영웅님이 거의 전설이란 말이죠. 그리고 업계 동료들 사이에서도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최근 뭐 나상도 가수님을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 채널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있다면 검색해보시면 제 채널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특히나 유튜브라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은 MZ세대들, 또 많은 대중들, 나아가서는 요즘 연예인들 중에서도 유튜브 안 보는 사람 거의 없죠? 우리 임영웅님도 유튜브 매니아인데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20%나 될까요? 대한민국 100명에 한 80명은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튜브 업계에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보니 이런 영상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자, 가수 이용기 씨와 FT 아일랜드라는 아이돌 출신의 가수죠. 노래 실력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슈퍼스타 K의 허각 씨. 자, 슈퍼스타 K의 허각 씨는요, 대한민국 최초의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우승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서인국 씨도 탄생을 했고, 정말 많이 유명한 가수들이 이 슈퍼스타 K에서 정말 크게 유명세를 날렸는데, 어찌 보면 임영웅 님도 뭐 트롯이긴 하지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허각 씨가 그날 이후로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유명한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후로 활동량이 좀 뜸해졌어요. 그래서 이 가수가 정말 슈퍼스타가 되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노래 실력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가 있구나. 정말 노래를 잘했던 가수인데도 지금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허각 씨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장모님이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 그게 바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를 이 허각 씨의 장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용기 씨의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사랑은 늘 도망가를 열창을 해요. 노래에 임영웅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늘 도망가가 사실 뭐 원곡자가 따로 있는 노래죠. 바로 이문세 선생님. 근데 원곡자의 노래가 아니라 임영웅님의 버전으로
이 허각 씨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를 쫙 부르는데 잘 불러요. 잘 부르는데 아마 이 감성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 80점도 못 넘겼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 노래방 기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100% 맞다 안 맞다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하지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같은 오디션 스타 중에서 거의 뭐 최초의 계보라고 할 수 있는 이 허각 씨가 임영웅님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뜻깊고, 특히나 이 초입부에 이야기했던 임영웅님의 노래를 자신의 이 장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참 꽤나 놀라운 비하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뭐 기존 가수들부터 사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신인들까지 결국 어떻습니까?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에 전부 다 휩싸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가수들도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르고, 기존 가수가 아닌 이제 시작하는 무명 시절의 신인 가수들도 임영웅님의 노래를 열창한다는 겁니다. 이러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영향력이 정말 이 가요계를 완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게 한 번 더 재입증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더트롯쇼처럼 자신의 시청률을 위해서 임영웅님을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케이스는 임영웅님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이 가요계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는 반증과 같은 그런 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위에가 제가 설명해드렸던 이 허각 씨가 불렀던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 영상인데, 이 영상 밑에 지금 보이시나요? 이 영상 밑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드디어 가요 무대 막방 촬영한 임영웅, 방송 날짜를 확정 지었다. 임영웅 처음 어머니에 대한 자작곡 공연, MC 김동건 주머니에서 수건 꺼내 눈물 닦아. 드디어 임영웅 어머니 소원 성취.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건 이제 누가 봐도 이 베트남 유튜버가 만든 영상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뭔가 한국말이 어색해요. 한국말이 어색한데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드디어 가요 무대 막방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이 돈이 된다라는 걸 알고, 우리나라하고 이 베트남하고 물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한 7배 날까요? 그런데 유튜브가요,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소식을 전하면 베트남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베트남 사람이 한국 관련된 뉴스를 올리면요, 한국인들이 볼만한 한국어로 만든 이런 영상의 제목과 영상을 주제로 하여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국인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광고 단가가 참 재밌는 것이, 한국인들이 봐줬을 때의 단가와 베트남 자국민이 봐줬을 때의 유튜브 단가가 다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물가 차이만큼이나 한국인들이 본 기준으로 광고료가 유튜브에서 지급이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소씨가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이 볼만한 영상을 만들어서 미국인들이 제 영상을 보면, 요즘 달러 환율 굉장히 차이 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의 지금 1달러가 원래 한 1,000원, 1,100원, 막 900원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1,300원이 넘었잖아요. 그럼 그거 기준으로 광고가 책정돼서 저에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인인 제가 한국인들이 볼만한 영상을 만들면 그냥 이제 똑같은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 측에서는요, 이런 영상의 조회수가 6,500조회수이지만 저것이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10배에 달하는 65,000조회수에 육박하는 광고료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몇 천 회가 나오건 말건 그냥 막 무제한으로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영상을 소모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유튜브에는 많이 존재한다.
참 답답하지만 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보신다고 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들께서 그냥 글자 제목만 보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기 귀찮으니까 일단 누르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잘못된 영상이면 뒤로 가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끝까지 보고 말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런 참 베트남 허위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소천사님들만큼은 현명하게 잘 분간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나아가서는 지금 보면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방탄소년단 멤버인 지민이라는 멤버인데, 자, 이 지민이라는 멤버가 최근 솔로 싱글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게 3월 24일이거든요. 근데 이날 판매량이 이제 누적 판매량, 이제 기존의 사전 판매량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미 100만 장을 넘었고 3월 27일 어제 날짜로 이렇게 135만 장을 돌파하면서 이게 뭐가 속상하냐면 우리 아티스트 임영님이 세웠던 솔로 가수 신기록 110만 장의 초동 판매량 기록을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뭐 무슨 편법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이 방탄소년단의 지민이라는 멤버를 좋아하는 이 팬들의 열성적인 음반 판매량으로 이렇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만 사실 기존에는 임영웅님이 이렇게 I'm Hero 정규 앨범 초동 판매량 110만 장의 대기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전년도에 그 같은 연도에 발매를 한 방탄소년단의 다른 멤버도 77만 장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또 다른 멤버인 제이홉이라는 멤버도 임영웅님의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 2달 정도 뒤에 싱글 앨범을 발매했지만 임영웅님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임영웅님의 이 초동 판매량 기록이 정말 엄청났던 건데 이게 아쉽게도 이번에 방탄소년단의 지민이라고 하는 멤버가 130만 장의 대기록을 달성시키면서 이 자리를 왕좌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그냥 그렇냐?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죠? 방탄소년단의 진,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이 두 사람의 36만 장과 86만 장을 77만 장을 합해도 임영웅님의 I'm Here로 정규 앨범 판매량을 따라올까 말까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비록 이번 방탄소년단의 지민이라고 하는 멤버가 130만 장의 역대급 기록을 세웠지만 그래도 임영웅님은 당당히 2위예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지금 솔로 앨범을 하나씩 발매를 하고 있는데 그 멤버들 중에서 임영웅님을 이긴 멤버가 방탄소년단의 지민이라는 member가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록만으로도 엄청난 쾌거 소식이죠. 지금 임영웅님을 쫓아올 다른 가수가 없는 겁니다. 방탄소년단 말고는 없는 거예요. 특히 남자 솔로 가수 중에서는 전무한 겁니다. 그러니 이 기록이 아쉽긴 하지만 결코 누군가가 나서서 에이 뭐 임영웅 별로네 이런 말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나아가선 이런 임영웅님의 기록이 대단하다 보니 이런 기사가 나왔죠. 공룡이 되어버린 트로트에 K-POP 인력이 몰린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사 내용이라는 거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K-POP의 간판 아이돌 스타들을 줄줄이 제치고 이렇게 음반 판매량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이 트로트의 붐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죠. 트로트의 붐이 아니라 임영웅님과 탑6 멤버의 파워다. 그 팩트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걸 보면 트로트가 아니라 저렇게 지금 미스터 트롯 1, 트롯맨 멤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 같다.
아이돌들보다 트롯 가수들이 더 많이 판매하는구나. 트로트라는 장르도 만만치 않다. 임영웅까지는 알겠는데 다른 트로트 가수도 저렇게까지 쉽긴 하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임영웅님이 이 트롯 가요계에 끼친 영향력이 막강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탑6 트롯맨들의 파워가 또 한 번 막강하면서 이 트로트라는 장르가 K-팝의 아성을 지금 정면으로 승부하여 이겨내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결코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의 유행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런 반증은요, 미스터 트로트 불타는 트롯맨의 실패 사례가 다 증명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이 이렇게 음원 차트 줄 세우기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줄 세우기를 한 임영웅님의 노래에 대하여 악성 댓글의 도가 지나치다라는 커뮤니티 글이 올라왔어요. 임영웅 차트 줄 세우기 욕하는 거 뭐 비판할 수는 있는데 이 멜론 차트의 댓글 보면 너무 조롱하면서 욕한다고 해야 하나? 막 이렇게 욕하는 거 보면 진짜 눈살이 찌푸러진다. 심지어 그런 것들이 베스트 댓글로 되어 있어. 어떻게 보면 이런 스트리밍 문화도 10대에서 20대 K-팝 팬들이 만든 건데 임영웅을 좋아하는 40, 50대 분들에게 너무 막말하는 게 아니냐. 나도 솔직히 좋진 않지만 좀 좋게 애둘러서 말할 순 없나? 오죽했으면 임영웅님의 차트 줄 세우기가 자신의 가수의 노래들 순위가 밀리니까 속상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래서 싫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저렇게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비방하는 건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자, 보이십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 작작하라고 하는 내 말이 이런 막 개소리 같냐? 또 시작이다. 그만 좀 해라. 어머님들의 준마들이라고 하지 않나. 자, 이 모양의 댓글들이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기 가수 욕먹이는 짓이에요. 임영웅님은요, 정정당당하게 순위를 올렸는데 지금 보면 주말만 되면 임영웅 부대가 몰려와서 멜론 순위를 박살내고 간다. 아니 그러면은 자신들도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자신들도 똑같이 투표하고 똑같이 스밍하면 될 일인데 왜 이걸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지금 일반 대중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과연 저들처럼 영웅시대 분들을 욕할까요? 아닙니다. 임영웅 무대 진짜 든든하겠다. 니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기던가 깡패들이냐. 인성이 정말 터졌다. 나도 예전이지만 아이돌 팬일 때 스트리밍 열심히 했다. 임영웅네 측이 화력이 더 좋나 보지. 너희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스밍인데 왜 욕하는 거냐? 그냥 인기 많은 거 아니냐? 뭘 그렇게 열들 내냐? 진짜 의미 없는 걸로 다툰다. 당신들이 다 가수 당사자도 아닌데 왜 저 정도까지 몰입해서 싸우는지 모르겠다. 아니 임영웅 팬이 많은데 어떡하라고. 너희 가수가 인기가 적은 걸 왜 임영웅 탓을 해? 너희들이 스밍 화력이 딸리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 저걸 욕해? 너희들이 잘하면 되잖아. 팩트죠? 이런 팩트들은요, 일반 대중들 눈에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욕을 해대니 오죽했으면 저렇게 음원 차트 줄 세우게 하는 모습을 속상해하는 다른 사람도 저런 식으로 단순히 욕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저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팩트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보통의 대중들의 눈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인기가 많은 걸 왜 임영웅 탓을 하냐라는 거죠. 역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전달드릴 깜놀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요, 과거에 이렇게 고속버스에서 팬분들과 함께 어딘가로 이동을 하던 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 SNS에 떠돌고 있는데, 임영웅님이 이렇게 반팔티를 입고 이 버스 의자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라이브 무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영웅님이 버스 하나 이렇게 빌려가지고 우리 여행 갈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최근에 임영웅님의 팬이 되신 분들은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에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과거부터 임영웅님은 수많은 팬분들과 한 분 한 분 소통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장면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캠코더를 들고 촬영하고 있는 신정훈 대표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임영웅님이 이렇게 용산 CGV에 등장했을 때 신정훈 대표님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임영웅님을 이렇게 보좌하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이미 신정훈 대표님은요, 저게 습관입니다. 습관으로 온몸에 남아있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의 대표님이지만 매니저처럼 임영웅님을 보살피고 있고, 그러다 보니 방탄소년단,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임영웅님의 총 판매량까지 이겨버리는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가 신정훈 대표님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의 내용을 어제 영상으로 전달드린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신정훈 대표님과 이렇게 따로 떨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럴 일 자체가 어떻죠?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나게 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임영웅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한강에서 포착된 우리 아티스트의 모습도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긴 하지만 임영웅님 원래도 한강에서 러닝을 자주 했고 풋살, 축구를 통하여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과거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도 했었던 정말 스포츠맨입니다.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이때 사진을 보면서 요즘도 임영웅님이 2집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저렇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을 것 같다. 저런 근황 모습이 또 포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임영웅님의 이 라이브 영상이 또 수많은 팬분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임영웅님이 예전 신사옥으로 옮기기 전에 예전 물고기 뮤직 소속사의 건물이죠. 그때 지하에 있었던 굉장히 작은 공간의 스튜디오 현장인데 이때 임영웅님이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이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2집 앨범에도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티스트 임영웅의 모습으로 2집 앨범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날이 갈수록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이 저렇게 녹음하고 있을지 몰라요. 2집 앨범에 대한 기대가 저 역시 너무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소식가 오늘 오후 2번째 영상으로 찾아올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2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